안녕하세요. 연애고수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민국에 독특한 결혼 문화가 있죠. 결혼은 분명 젊은 당사자들이 하는데 주인공은 부모님들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서 화환의 숫자가 바뀌고 손님의 수준이 달라지고 축의금 봉투의 개수가 달라집니다. 심지어 손님들은 누구의 하객으로 왔는지도 헷갈려가지고 축의금 봉투를 남자한테 내야 되는데 여자 쪽에 내기도 하고, 막상 당사자들의 결혼 스토리나 당사자들이 어떤 일을 하는가 등등 당사자들에는 관심도 없죠. 이러다 보니 결혼식 과정이 혼주하고 사진 찍고 오랜만에 만난 지인들하고 수다 떨고 그리고서 결혼식이 끝나고 이 결혼식 당사자들은 들러리가 되고 지치고 피곤한 게 우리나라의 결혼식 문화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결혼식으로만 끝나면 뭐 그러려니 하는데 결혼 과정에서도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결정한 그 순간부터 그러니까 양가 간의 갈등이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결혼 그 당사자들과 부모와의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부모들의 자식 사랑과 교육열이 유별나다 보니 자식의 커리어를 만드는 과정에서 부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스갯말로 이런 얘기를 하죠. 자식을 스카이에 보내려면 부모 중에 한 명은 자기 인생을 포기해야 한다고요. 이렇듯 자기 인생을 포기하면서까지 자식의 커리어를 만들다 보니 뭐 정치인들 청문회나 그런 그 유명 인사들 얘기를 들어보면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뭐죠? 두 가지잖아요. 대학 입시하고 그리고 취업 과정. 그러니까 취업 과정이 공정했는가, 대학 입시가 평등했는가라는 게 문제로 될 만큼 우리나라 부모님들의 이 자식에 대한 투자와 헌신과 노력이 막강하다 보니 결혼 과정에서는 그 투자에 대한 보상 심리, 즉 결혼하는 데서 내 자식이 손해보지 않아야 한다는 자식 이기주의와 그리고 결혼도 내 자식 입장에서는 재테크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강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째로 전쟁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결혼을 결정하는 순간 집 문제부터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몇 평을 할 건지, 어디에 할 건지, 누구 명의로 할 건지, 돈을 누가 얼마를 낼 건지, 여기에서 모든 부모님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도 손해보기 싫다. 무슨 얘기냐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부모가 이랬으면 좋겠죠. 자, 내가 너한테 그러니까 도와줄게 이만큼이니까 이걸 토대로 네 결혼 준비를 잘 해라 라고 하면 자식들이 알아서 두 사람이 잘 상의해서 결정을 할 텐데 우리는 이런 경우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걸 재테크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절대 손해봐서는 안 되고 여기서 남겨야 한다는 생각, 그런 건 아닌지 그런 생각까지를 하시는지 여기에서부터 양가 집안의 갈등이 굉장히 심해지고 이게 잘못돼서 막 결혼이 깨지는 경우도 발생을 하거든요. 예. 이렇듯 결혼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 시끄럽지 않은 경우 별로 못 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단 문제에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 경우는 그러니까 남자 쪽 전문직 부모를 가진 경우에 이제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그 부모 입장에선 그런가 봐요. 정말 고생하고 투자 해가지고 어렵게 내 아들을 전문직을 만들어 놨어. 그런데 덕을 볼 틈도 없이 얘가 결혼을 한다네. 그러니까 그것이 억울하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보상 심리가 신부 쪽에 과한 예단을 요구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여자 쪽 전문직인 경우 이런 요구사항이 없다는 겁니다. 저는 남자 쪽 전문직 부모님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좋습니다. 아들을 전문직 만들어 놓으셨으니 굉장히 훌륭한 일을 하셨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적으로 어떤 인정될 수 있는 통념에 의해서 인정될 수 있는 것만큼만 요구하십시오. 그 이상 요구하면 아들이 부끄러워집니다. 라고 저는 이제 전문직 남자 쪽 부모님한테 얘기를 하죠. 예전보다는 많이 줄어들긴 했어요. 요구하는 추세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결혼식 자체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부모님들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결혼식을 부모의 세과시라고 생각을 하니까 막상 당사자인 그 젊은 친구들은 들러리인 경우가 많죠. 그래서 통계적으로 조사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신랑 신부 신혼부부들한테 결혼식 과정에서 가장 후회스러운 게 뭐냐라고 물었더니 결혼식에 드는 비용이랍니다. 그 돈이 가장 아깝고 후회스러운 돈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요즘은 어떤 스몰 웨딩이니 아니면은 뭐 그러니까 결혼식 문화가 많이 좀 당사자들 위주로 바뀌어 가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결혼식은 좀 부모님들의 결혼식인가 하는 이런 광경이 많이 벌어지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을이죠. 가을에 엄청나게 청첩장 많이들 받으시죠. 저 같은 경우에도 일주일에 평균 2개 정도는 청첩장을 받는 것 같은데요. 자, 청첩장의 개수만큼이나 즐겁고 행복하다는 어떤 결혼 과정, 결혼식 문화 이런 것들이 정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연애고수 TV 시청자 여러분들은 다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축의금 없는 결혼식 문화 어떻게 생각하세요? 축의금 없는 저 결혼식 요즘은 꽤 많이 다니고 있어요. 일단은 굉장히 이제 돈이 많은 분들 축의금 안 받으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분들은 이제 축의금을 안 받는데 굉장히 좀 호화스러운 결혼식을 하는 케이스는 어떤 거냐면요, 딱 초대할 사람만 해요. 그러니까 아주 인원수가 줄어들더라고. 뭐 100명, 300명 딱 인원수를 해서 정말 가족, 친지 아주 가까운 사이만 초대를 하더라고요. 뭐 큰 경우에는 인당 식사비가 한 20만 원씩 나오거든요. 그걸 축의금 안 받으면서 할 경우에는 어쨌든 굉장히 큰 금액이 나가기 때문에 저는 그것도 바람직하다라고 봤어요. 축의금을 받게 되면 이 꼴 뭐가 있냐면요, 식사 대접을 해야 된다는 게 있잖아요. 근데 축의금을 받지 않는 곳은 식사 대접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갔던 케이스는 식사 대접 없이 간단하게 예쁜 떡 같은 거를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훨씬 저도 부담이 없었어요. 축의금을 내지 않으니까 밥을 안 먹는 거, 사실 결혼식 가서 그렇게 뭐 맛있는 밥 먹었던 기억 별로 없잖아요. 전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거기에다가 뭐 쌀로 받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디에 기부합니다.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문화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축의금은 우리나라에서는 두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상부상조의 개념이어서 꼭 나쁘다라고만은 할 수 없는데 굉장히 정말 축의금에 치여 죽겠다라는 말이 나오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점차적으로 사회적 합의가 좀 돼갈 필요가 있다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축의금 안 내고 식사도 안 하고 그리고 축하만 하고 이런 문화를 저는 이런 문화가 좋은 문화라고 생각을 하죠. 전문직 남자들은 여성이 키를 3개 정도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데 요즘도 그런가요? 그러니까 키 3개가 요즘은 없잖아요. 아파트도 요즘은 키에 없으니까 뭐 열쇠가 없죠. 근데 이제 이건 어떤 개념이냐면 서포팅 비용이라는 개념이잖아요. 열쇠 3개라는 게 뭘 말하는 걸까요? 아파트 그리고 자동차, 예단비 이것을 이제 일반적으로 열쇠 3개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요즘은 저는 그런 문화는 많이 없어졌다. 그러니까 형편에 맞게 한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것을 일방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시대가 안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또 어떤 거하고 맞물려지냐면, 예전에 내가 어떤 라이센스를 딴다, 전문직이 된다라고 하는 게 사회적으로 바로 상류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루트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가요?
시대가 바뀌었죠. 내가 라이센스를 딴다라고 해서 내가 곧바로 소위 상류층이 되어지는 게 아니니까요. 굉장히 개인차도 심하고 이런 상황이어서 그런 어떤 서포팅의 개념은 굉장히 약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요즘은 결혼하는 상황을 보면 형편에 맞게 하기를 하는데요. 반반, 6대4 어쨌든 많이 그런 게 줄어들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열세 세개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제 서포팅의 개념은 아주 약해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연애고수 TV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어쩌면 중년의 결혼 문화가 아니라 우리 자식 세대의 결혼 문화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자식 세대의 결혼을 주관하는 게 우리 부모들이다 보니 그러니까 제대로 된 우리 결혼 문화를 만들어 보자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 연애고수 TV가 여러분들이 보기에 재밌다, 유익하다라고 생각이 되실 경우에는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꼭 눌러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섹스 없는 중년의 결혼 생활은 불가능할까요? 좋은 남자와 여자는 왜 그렇게 없는 거죠? 3번 만나면 섹스를 해야 한다네요? 정말 사실인가요? 모든 중년은 로맨스를 꿈꿉니다.